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똑같이 철탑을 세우고 오르려다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나란히 천막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 간 대화도 큰 진전이 없어 갈등이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2층 높이 철제 구조물을 둘러쌌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앙상한 구조물 위로 노동조합 간부 2명이 올랐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광주 전남 지부장과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장입니다. 최근 임금 협상이 파행을 겪고 회사가 직장 폐쇄를 결정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시도한 겁니다. 집회라고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100명을 빼. 현장을 지키던 경찰이 구조물 설치를 막으면서 대치 상황은 3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막내에 올라가면은 누군가의 관심은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철탑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지난달 한국노총 간부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강제 진압된 지점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유혈 진압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는 천막이 더 생겼습니다.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나란히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포스코는 하청업체 노사 문제에 원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 출구 없는 갈등 속에 광양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제라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사 당사자에게만 이것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특히나 우리 광양시에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사 분쟁의 문제를 제도권 내로 가지고 와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가운데 이처럼 노사 분쟁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최소 5곳 이상으로 갈등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노동조합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7m 높이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다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사무처장과 함께 집회에 나선 금속노조연맹 간부 4명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김 지사는 순천과 광양의 2차 전지와 수소를 중심으로 한 180만 평 규모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에 앞장서고 의정협의체에서 전남 의대 설립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선 8기 1년 기획보도 오늘은 여수시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행정 추진력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은 여수시.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최대 시정 성과를 열린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활발한 소통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율천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해상교량 추가 건설 등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들도 주요 시정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여수산단의 고부가 가치화와 첨단화를 위한 1조 규모의 묘도 블루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투자 협약 등 지난 1년 동안의 전략적 투자 유치 사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핵심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시장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수만 르네상스의 완성 등을 통해 연간 관광객 2천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여수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이 될 2026년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업 예산을 1,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 확보하고 개최 시기와 기간 등에 대한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달 갖고 되겠냐. 너무 아쉽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해볼까. 그건 아직 이제 그 생각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개최 시기랑 어떻게 하면 또 좀 변경해보는 것도 한번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지난 1년 동안 지역 갈등과 함께 첨예한 논란이 됐던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도 내놨습니다. 여수 돌산 무슬목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웅천 생숙 용도 변경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절차와 원칙에 따라 꼬인 매듭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의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일축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일단은 시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성숙됐다 싶을 때 그때 시정부의 공식 의견을 주무국장을 통해서 시의회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시민 공감 능력이 탁월하지만 상대적으로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던 민선 8기 여수시의 정기명 시장. 정 시장이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수시 행정의 최정점에서 지역 내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고 남양 거점 도시 미양 여수 실현을 위한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MBC 기획 보도 이후 도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논의하는 도교육청 특별전담팀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1층 소회의실에서 TF위원 8명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됐던 도심 원거리 통학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역할 분담 등의 실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회의를 통해 통학버스 운영과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통학 대책을 논의한 뒤 8월 중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예정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설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광양 황금지구 주민들의 집단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 황금지구 입주 예정자 100여 명은 오늘 오전 광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양시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공청회를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파트 총 6천 가구가 들어설 광양 황금지구는 인근에 산단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조성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입주 예정자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해 조성된 청년몰이 여수에 문을 연 지 5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잠깐 호황을 누렸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손님이 없다 보니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중앙시장에 자리한 전남 최초의 청년몰 여수 꿈뜨락몰입니다. 붐벼야 할 점심시간인데 텅 빈 가게와 빈 테이블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도 반기는 사람도 없어 적막감만 감돕니다. 점포 27곳 가운데 4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2018년 문을 연 이후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호황을 누린 것도 잠시. 코로나19 여파로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판매가 거의 없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한시적인 여수시의 재정 지원도 청년 상인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 청년몰의 사정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청년몰 매장의 생존율은 53%, 매장 600여 곳 가운데 300곳 이상이 휴업이나 폐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이 의존성만 높이고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리더가 여기를 내가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 테마를 뭘로 하겠다. 그래서 팀을 만들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지. 지자체는 청년몰 존폐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중앙시장과 지금 협약기가 연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창업 지원 사업과 또 자체적인 창업 사업 확대로 해가지고 여수시가 그동안 청년몰에 투입한 예산은 29억 원. 청년 자립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혹여 강제 출국을 당할까 자녀의 출생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까지 유령 아동이 돼 아무런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을 받으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도 환경이 열악해 이번 장마 앞에 속절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돌보는 한 센터입니다. 천장에서 굵은 물줄기가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벽지는 너저분하게 느꼈습니다. 들어간 입구부터 이렇게 물이 벙벙 차버렸어요. 위험하니까 이제 하나씩 비가 더 안 와가지고 저쪽 그 공부하는 곳에다 제가 피신시켰죠. 수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새서 고쳤는데 최근 다시 비가 새는 겁니다. 장판 아래도 물이 흥건하고 반지하다 보니 교실 주방 할 것 없이 늘상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렇게 빗물을 받아두는 게 전부입니다.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10명도 안 되는데 대부분 공장에 다니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받는 비용도 월 40만 원이어서 센터는 10년째 적자 속에 후원금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이들도 센터도 지원 대상이 아니기에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긴 쉽지 않습니다. 미국적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시설 같은 거 하려는 교사나 시설 주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보건복지부. 광산구는 최근 외국인 전담 부서를 만들었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아직 미등록 아동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무국적 아이들 아니면 또 이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쾌적한 장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정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19살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을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너무 마음이 슬퍼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국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못 받고 있으니까 혜택 못 받고 있으니까.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으로 단조립장 부지를 확정한 이후 처음으로 순천시와 만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는 오늘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 올해 순천시와의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부지 계약과 설계를 거쳐 2025년 초 단조립장을 준공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3차례 누리호 발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한화 측은 또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구 선도기업 건의와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등을 위한 지산 학연,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도 협의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880여 곳의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2만 824톤으로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전국 최다 배출량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굴뚝 자동 측정기 부착 대상이 확대되면서 측정 수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지역 전체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36,471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지역의 신규 암 환자 수가 줄고 이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0년 기준 신규 암 환자 수는 1,500여 명으로 전년보다 900여 명 감소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과 위암이었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으로 출산 후 60일 내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12일 고흥군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운영됩니다. 국민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상담하고 현장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낮게 깔린 비구름과 함께 종일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내일도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전남 지역에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집중되겠습니다. 침수 피해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비와 함께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종일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내일 낮 기온도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주말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23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순천, 광양 27도, 여수는 25도로 오늘과 같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2m,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에 그쳤다가 월요일쯤 다시 내리겠고요. 다음 주 내내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자 360여 명이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오늘 36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중앙위원회에 희생자 유족 결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6,960건이며 이 가운데 1,036건이 실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산사태 취약 지역이 2,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정희용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2,216곳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으며 지난 5년 동안 547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 의원은 도내 산사태 취약 지역 내 거주민이 6,000명 이상인 만큼 장마 기간 취약 지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한 폐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 공장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배드민턴 선수들이 다음 달 여수에서 열전을 벌입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8일부터 6일 동안 진남체육관에서 2023 여수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2020 도쿄올림픽 여자 복식 동메달리스트인 김소영, 공희용,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유페이천 등 세계적인 간판 스타들을 포함해 세계 30개국 550여 명이 참여합니다. 2023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공식 인증한 국제 대회로 현재 티켓 예매율만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